거기에 제목을 분석을 해보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행위, 행정행위를 하면서 거기다가 단서를 붙여놓은 거를 부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행정행위면은 주로 이제 국민한테 이익 주는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내주면서 뭐 특허를 하면서 인가를 하면서 국민한테 뭔가 이익 주는 행위를 하면서 거기다가 단서를 달아놔. 단서가 내용적으로 보면 뭐 하면 허가의 효력이 생긴다. 응? 언제까지만 허가가 유지되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단서 붙이는 거지. 아니면 뭐 해주니까 뭐 해라 의무를 덧붙이기도 하고. 응? 그래서 여기다 요 단서 붙여놓는 걸 우리가 행정법적으로 부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걸 좀 딱딱한 말로 개념 읽어보면 외우지 마. 그냥 읽어. 이거는 시험에 부관이 뭐냐고 물어보진 않아. 그건 당연히 안다고 전제하고 나머지를 이제 부관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설명 틀린 거 골라라 이러거든. 부관이란 거는 개념을 읽어보니까 행정기관이 자기가 하는 법 집행인 행정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붙이는 종된 의사표시 또는 행정기관이 행정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나 법이 정한 요건을 보충하기 위해서나 또는 상대방한테 허가니 뭐 이익 주는 행위를 하면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행정에 붙이는 종된 규율. 그러니까 이 종된 규율, 이 단서 붙인 거, 응? 이게 종된 규율, 이게 부관이란 말이야. 그렇게 부르는 거야, 부관이라고. 그러면 자, 우리 개념을 보면 행정기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 행정행위라고도 하고 이걸 또 이렇게 주된 행정행위, 주된 의사표시 뭐 이런 말을 붙이잖아. 하여튼 뭔가 중심이 되는 허가니 면허니 특허니 이런 주된 행위를 하면서 거기다 단서 붙이는 걸 부관이라 단서 붙인 걸. 근데 이거는 행정기관이 법 집행행위를 하면서 행정기관이 스스로 단서를 붙이는 거를 행정행위의 부관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단서를 붙인 게 아니라 법 자체에서. 그 법은 누가 만들어? 뭐 국회 같은 입법자가 만들어. 입법자가 법 규정을 만들면서 이 법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 해놓고 단 이 법에 따라 부여되는 효과는 언제까지로 한다. 입법자가 아예 그 단서 조항을 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 나 이제 일종 보통 운전면허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일종 보통 면허 받은 사람 면허 받을 때 적성 검사 한단 말이야. 근데 적성 검사 한 번 받은 유효 기간은 뭐 10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 이게 딱 정해놨어. 그러면 그 적성 검사의 유효 기간을 딱 법 자체로 단서 조항을 둬서 언제까지만 유효하다고 이렇게 정해놨지. 이런 거는 이름을 붙여서 구별해서 행정기관이 스스로 붙인 게 아니야. 응? 입법자가 단서 조항 만들어 놓은 거야. 그지? 요거는 이름하여 법정 부관이라고 불러. 부관인데 법으로 정해진 부관이라는 거야. 입법자가. 응? 그러니까 행정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행정기관의 의사로 스스로 붙이는 거하고 좀 다르다 이거지. 응? 그래서 거기에 일본의 법정 부관 얘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법정 부관은 법령 자체에서 행정원이 이 법 집행 행위를 하게 될 경우 그거 뭐 효과가 언제까지만 지속된다, 무슨 조건하에 뭐 효과가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법 자체에서 정해놓은 경우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1번의 핵심은 이는 셋째 줄 법정 부관은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스스로 붙이는 행정행위의 부관하고는 구별이 돼야 된다. 구별된다. 자, 2번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출발하면 돼. 야, 그러면 법정 부관은 결국은 뭘까? 법조항이에요. 그래요?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지, 입법자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래 법조항 자체는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단서 조항 만들어 놓은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어도 그 법조항 자체 이거 상위법에 어긋나게 뭐 위법이니까 이거 무효로 해달라고 이거 법조항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단 예외가 있지. 어떨 때? 보통의 법조항은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불특정 사건에 계속 반복 적용되는 일반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게 보통의 법조항이라서 그건 원래 그 자체 갖고는 어떤 특정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이 생기는 건 없잖아. 그 법조항을 공무원들이 한 번 더 특정인에게 집행을 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뭐 해야 이게 그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집행행위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법조항 자체는 소송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두밀분교 폐지 조례 같이 만들어 놓기는 법조항으로 만들어 놨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특정인에게 집행할 필요도 없어. 그 법조항 자체에 의해서 바로 어떤 특정한 국민의 권리음에 직접 변동되는 효과가 생긴다면, 마치 만들어 놓은 형태는 법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집행 조치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걸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이다. 그래서 처분적 법규 명령 이런 말 배웠잖아. 그럴 때는 처분과 똑같이 봐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거 배운 논리지? 그건 이해하면 되는 거고. 자, 사망이 아주 중요한데, 사망의 핵심이 둘째 줄 끝에야. 법정 부관에는, 뭐 밑줄 쳐주세요. 법정 부관에는 사망의 둘째 줄 끝에 법정 부관에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웠거든. 어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 원칙을 아직 안 배웠어요. 그건 조금 이따 배울 텐데, 미리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런 개념 구분이 있지. 기속행위는 법이 어떻게 돼 있어? 뭐 하면 반드시 뭐 한 가지 해야 한다. 딱 한 가지로 명시돼 있는 거야. 따라서 행정기관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할까 말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 기속행위는 그냥 법이 정한 대로 기계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속행위로 법이 정해놓은 거는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그냥 법대로 그대로만 해야지. 거기다 행정기관 지 의사로 무슨 뭐 조건을 달고 무슨 효과를 언제까지만 인정하니 이런 단서를 못 붙이는 거야. 기속행위로 된 거. 그러니까 재량행위로 규정이 돼 있을 때만 행정기관이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알아서 뭔가 단서를 붙일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일반적 한계에 관한 원칙이야. 근데 법정 부관에는 그런 원칙이 적용 안 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설령 기속행위로 정해진 경우라도, 법에 기속행위로 정해진 경우라도 입법자는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를 기속행위로 정해놓고 그 효과를 언제까지만 인정한다라고 입법자는 알아서 그 단서 조항을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응? 그럼 이해했으면 판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자. 자, 판례 그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 줄로 보면 여기 이제 그 첫째 때 뭐 보존 음료수 제조업 허가 나왔지. 우리가 생각해요. 보존 음료수 제조업 허가는 다른 말로 하면 먹는 샘물. 그러니까 생수 제조업 허가라고 생각해봐. 근데 이 먹는 샘물 생수 제조업 허가는 기속행위야. 법이 정한 허가 요건이 구비되면 행정기관은 허가를 내줘야 하는 행위야. 기속행위.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허가를 내주면서 장관이 뭐라고 단서를 달았대? 너 그 생수 만들면 전부 외국에 수출하든가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만 팔 수 있다. 응? 그 국내인에게는 시중에 판매는 못하게 하는 거지. 이거 옛날에 법이 그렇게 제한했다고. 이게 언제 풀렸냐면 그 판례가 94년도 3월 8일 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린 거지. 그때부터 풀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에서 뭐 500원짜리 생수 사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응? 그 전까지는 이거 안 됐다고. 응? 그래서 근데 그거 하나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장관이 허가를 내주면서 전량을 수출하든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만 판매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한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장관이라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생각해서 이게 단서 다른 거냐? 아니야. 이거 있잖아. 법에 이미 다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줄에 말하는 요 내용이 이미 그 생수 제조업 허가에 관한 법 규정에 이미 있어요. 규정이 있는 걸 그대로 장관이 허가 내주는 문서에 그대로 법 규정의 문구를 따다가 그대로 붙여놓은 거야. 그럼 뭐야? 설령 장관이 허가 내주면서 붙여놨다 하더라도 원래 법 규정 그대로 있는 걸 갖다가 옮겨 써놓은 거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근원적으로 법정 부관이다 이거야. 그걸 갖다가 옮겨 붙여놨어도 장관이 법정 부관이고 그거는 뭐지 않으니까 어쨌든 핵심 논리는 그러니까 법정 부관이니까 어떻게 돼?
생수 제조 허가는 기속행위인데 기속행위라 할지라도 이렇게 입법자는 그렇게 단서 효과를 제한한 단서 조항을 둘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밑줄 쳐놨는데 이미 동그라미 3번에서 우리가 체크했지?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쓰이는 핵심이다.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에 행정행위의 내용 제한과의 구별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할 테니까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부관의 특성 및 기능이라고 있잖아.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봐.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왜 단서를 붙일까? 아주 흔한 예로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가 애가 막 뭐 장난감 사달라고 졸라 뭐 휴대폰 사달라고 졸라. 이게 무슨 요새 뭐 휴대폰 우리 애들도 휴대폰 얘기 딸내미 타령이 한참 전 초등학교 뭐 몇 학년 때부터 나오지. 응? 요새는 뭐 초등학교 1, 2학년 다 휴대폰 갖고 다니더만. 많이 또 낮아졌는데 우리 때는 그래도 중학교 가면 사줄게. 초등학교 때는 아직은 이랬지. 그러니까 애가 막 사달라고 졸르면 바로 사주질 않고 뭐 하면 사줄게. 언제가 되면 사줄게. 그지? 이런 식으로 단서를 난단 말이야. 그게 왜냐하면 너무 일찍 사주면 이게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죠? 맨날 뭐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등한시할까봐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이런 논리 적용하면 행정기관도 국민한테 뭐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받다고 뭐 허가를 내주는데 걱정스러운 게 있어. 뭔가 이거 특히 예를 들면 뭐 허가를 내주는데 영업시간 무제한으로 하면 뭐 술집 영업 허가라고 하자. 영업시간 무제한으로 하면 밤에 막 술 먹고 막 떠드는 사람 때문에 거기에 또 주택가가 가까이 있다. 아파트 단지가 가까이 있다. 그럼 또 막 민원이 제기되고 난리 날 거잖아. 그런 것도 걱정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국민이 뭐 허가를 받고 법 위반 행위 할까 봐. 너 나중에 허가는 지금 내주는데 너 이러이러한 법 위반 행위하면 너 허가 다시 박탈한다. 미리 경고 차원에서 단서를 미리 붙여놓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반 행위를 안 하게끔 유도를 하기 위한 취지라든지 어떤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단서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관의 특성이 1번에 있는데 부관은 이거 봐. 이거 우리가 부관이란 건 뭐가 있어야 붙여지는 거지? 뭔가 허가니 면허니 주된 행위를 하면서 이거에다가 관련된 단서를 붙이는 겁니다. 이 주된 행위가 없으면 이 단서라는 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응? 그리고 주된 행위가 사라지면 부관도 같이 없어지는 거야. 이 공동의 운명체야. 응? 그걸 말하는 게 동그라미 1번으로 그냥 읽어. 부관은 주된 행위에 덧붙여져서 결합이 된 거라서 그 독립성이라는 게 없는 거다. 주된 행위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거다. 응?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세요. 동그라미 2번은 기능을 얘기하는데 기능은 이렇게 좋은 기능, 순기능도 있고 또 역기능도 있어요. 역기능은 순기능은 아까 얘기했지. 뭐냐면 부관은 뭔가 법의 미비점을 보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은 뭐 요건이 정해져 있긴 한데 그 요건만 갖고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약간의 그 제한하는 단서를 붙인다. 법의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해 또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행정을 하게 함으로써 하고 행정의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그러면 이해관계 조절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게요.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행정이다. 요걸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지금 막 수해가 났거나 수해로 피해 입은 사람 집 다 파손되고 아니면 태풍 때문에 무슨 산불이 나서 뭐 집이 다 불타버려. 이 사람들 이제 다시 건축허가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새로 집을 짓는다. 근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어. 근데 건축허가가 되기 위해서 법이 정한 요건들이 예를 들어 5가지가 있어. 이거 다 5가지가 충족이 돼야 허가가 되는 건데 이 4가지는 요건은 허가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췄어. 근데 한 가지 요건은 못 갖췄어. 근데 상대적으로 이 못 갖춘 요건은 건축허가 있어서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이야. 그러면 아주 원리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은 허가 요건이 구비가 안 됐으니까 허가 거부가 나가야 되겠지? 그러면 상대방은 거부받은 뒤에 다시 못 갖춘 요건을 다시 갖춰서 다시 또 신청을 다시 해야 될 거고 그때 이제 허가를 내주게 될 거지. 그러면
그게 또 시간이 걸리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막 태풍으로 저 집이 파손되고 해서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도 이제 추워져. 벌써 지금 텐트 생활하고 있어. 그지? 이 사람은 지금 빨리 건축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면 건축허가 요건에 중요한 요건 4가지인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못 가졌다. 이거 거부하기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빨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건축허가 하면서 요거 못 갖춘 요건은 한 달 내에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 일단은 허가가 나간 거야. 그 상대방 바로 건축에 빨리 착수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 내에 허가 못 갖춘 요건 갖춰오라고 단서를 붙였는데 그 요건을 한 달이 지나도 못 갖춘다. 그러면 허가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안 갖춰올 리는 없겠지. 그러니까 빨리 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축적인 탄력적인 행정이 가능하지. 또 시간 비용 줄여서 경제성도 도모할 수 있고, 그지? 또 두 번째, 이해관계 조절은 아까 같은 경우, 술집 영업허가 신청이 들었는데 영업허가 내주는 요건은 다 갖췄는데 허가는 내줘야 될 텐데 이거 민원 발생 우려가 갖고, 아까 말한 대로 바로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갖고 이 시간이 너무 막 12시 넘어까지도 막 사람들이 난리하고 저 술 먹고 막 떠들면 민원 발생이 우려가. 그럴 때는 허가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허가를 내주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만 하는 걸로 시간을 제한해서 허가를 내주면 다 만족시킬 수 있잖아. 허가 거부당하는 것보다 그래도 허가를 받아서 12시까지는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사생활도 보호하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런 게 단서가 붙이는 게 좋은 순기능이 있다는 거지, 그지? 근데 역기능은 행정기관이 허가 신청을 받는데 허가를 안 내주고 싶은 거야. 안 내주고 싶은데 꼬투리가 마땅한 게 없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뭔가를 단서로 붙여.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는 단서를 달아. 이제 어떤 사람이 나 5층 건축허가 내달라. 이거 5층 건축허가 요건 다 되기 때문에 허가 내줘야 되는데 이거 5층 건축허가 내준다. 단 5분 안에 건축하는 걸 조건으로. 이건 뭐야? 상대방 실현 불가능한 할 수 없는 걸 조건으로 다는 거잖아. 이건 결국 허가 안 내준다는 말하고 똑같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단서를 붙이는 거는 국민의 권리익을 너무 침해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런 건 막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 단서 붙이는, 즉 부관을 붙이는 거에 이런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되 역기능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또 통제를 해야 돼. 제한을 깔아야 돼. 그지? 그런 얘기를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핵심 부관의 종류, 우리가 행정기관이 이 단서 붙이는 거, 허가니면 주된행위라면서 단서 붙이는 걸 부관이라고 총칭해 부르는데 이걸 또 내용 가지고 따지면 한 5-6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조건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부관의 종류 중에 조건이라는 거, 또 기한을 붙인다, 기한이라는 거, 부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철회권 유보라는 거, 그다음에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라고 하는 거, 하여튼 쭉 이제 종류들이 나열돼서 한 6가지 정도, 이게 이제 수정 부담이라고 하는 거 통상 한 6가지 종류가 이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요거 간단히 공부합시다. 우선 조건, 이게 발음이 아나운서들 하면 조건이라고 발음하더라. 건이라고 하면 안 되나 봐. 이 문법상으로는 어문법으로는 조건, 조건. 자, 의례 읽어봐. 눈오분. 우리 주된행위인 허가나 면허, 특허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되는 걸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 뭐야? 거기서부터 가래. 장래 발생할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 그 따옴표 친 부분. 장래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가 불확실한 사실 있지? 불확실한 사실에다가 행정기관이 한 허가나 면허가 효력이 생기고 없어지는 걸 거기다가 연결시켜 놓을 때 그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불확실한 사실이 키워드예요. 불확실한 사실. 거기다가 이제 2번은 또 읽고 지나가죠. 그러면
이 불확실한 사실에 해당하는 조건이 달성되면, 성취가 되면 허가니 면허니 행정의 효력은 자동으로 발생이 되거나 또는 있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응? 자, 이건 읽고 지나가고, 자, 여기까지 해서 핵심은 불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야. 응? 그러면 쌍가루 2번 종류 2개 밑줄. 자,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란 두 가지로 다시 나눠요. 조건은. 응? 자, 그러면 키워드가 뭐예요? 정지 조건은 허가니 면허니 효력이 생기려면 뭐뭐 조건이 성취됐을 때부터 효력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효력이 발생하게 만드는 조건. 효력 발생. 키워드는 효력 발생. 응? 그럼 예를 하나 분석해보자. 예를 들면 첫 번째 뭐야? 진입도로 확장하는 걸 조건으로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를 내준다. 면허 내주는 거지? 근데 면허를 내주는데 아직 면허의 효력은 안 생겼어. 언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진입도로를 완성했을 때부터 자동으로 이제 면허 효력이 생겨. 응? 그죠? 그런데 상대방이 진입도로를 완성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 완성 안 할 수도 있잖아. 응? 그러니까 완성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사실이고, 이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될 때까지는 면허 효력이 안 생기고 있다가 완성을 하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면허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응? 정지 조건이에요. 이런 걸 예를 내면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도 그를 다 요구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해제 조건이에요. 그럼 같은 공부 방법으로 해제 조건은 뭐야? 이미 발생해 있던 효력이 소멸되게 만드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효력 소멸. 응? 그래서 예를 또 분석해보자. 자, 두 번째 줄에 3개월 내 공사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공유 있으면 매립 면허를 내줬다. 그러면 이제 면허의 효력은 이미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래서 매립 면허의 효력은 이미 생겼다는 겁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 매립 면허 효력이 이미 매립 면허 내줄 때부터, 행정이 매립 면허 내줄 때부터 매립 면허의 효력은 이미 처음부터 발생했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상대방대로 공사에 착수하라고 했거든.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매립 면허 효력은 발생했다는 거야. 그러면 근데 상대방이 매립 면허 받아놓고 장기간 공사 착수도 안 하는 거 내가 방치해 놓는 걸 막기 위해서 무슨 뜻이야? 너 매립 면허 효력 발생했는데 매립 면허 효력 발생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공사 착수해라. 말하자면 3개월이 지나도록 공사 착수조차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미 발생한 매립 면허 효력은 3개월 뒤부터 자동으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착수해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해를 잘해요. 3개월 내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3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뭐가 매립 면허 효력이 생기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란 얘기. 응? 이미 매립 면허 효력은 발생이 된 거야. 응? 아까 얘기했듯이 3개월 내에 공사 착수하라 그랬으니까 공사 착수할 수 있다는 건 면허 효력이 이미 생겼어야 된다는 게 깔린 거지. 그래서 이미 매립 면허 효력은 생겼는데 공사 착수 여부는 또 불확실하잖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3개월 내에 할지 안 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조건이야. 조건인데 3개월이 지나도록 공사 착수조차 안 하고 있으면 이미 내준 매립 면허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도록 한다. 너 빨리 착수해.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거 특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응? 이거 해제 조건을 붙인 거다. 응?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주된 행위고, 응? 그 3개월 내에 공사 착수를 할 것, 이것은 부관인데 부관의 종류 중 해제 조건을 붙인 거다. 응? 그러면 이런 걸 또 해제 조건부 행정행위 이런 말이에요. 해제 조건을 붙인 행정행위다. 응? 그 다음에 기한이라고 있지. 기한 조건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한 끗 차이가 있어. 뭐가?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 첫째 끝에 확실한 사실. 반드시 발생하는 일이야. 응? 거기다가 행정기관이 하는 허가 면허의 효력이 이제 발생이나 소멸되는 걸 거기다 연결시키는 걸 뭐야?
기한이라고 부릅니다. 응? 그리고 기한은 뭐야? 동그라미 2번, 저 쌍가루 2번 종류로 가면 뭐 시기, 종기. 동그라미 1번에 시기, 종기 그랬지? 이게 한자 말이니까 시작한다는 시자지.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기한이 시기. 있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기한이 종기. 얘 너무 쉬워. 그죠?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허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선 2024년 1월은 뭐 객관적으로 볼 때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객관적으로 2024년 1월 1일은 반드시 도래하는 거지,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기한인데 아직은 허가 효력이 안 생긴 거고 그때부터 허가 효력이 발생이 시작되는 거니까 시기. 그죠? 그 다음에 2023년 12월까지 허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미 허가 효력은 생겼는데 2023년 12월 3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이후부터는 허가 효력이 소멸되게 하는 거니까 종기, 기한 중에 종기를 붙였다. 이건 너무 쉬워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기 종기는 시험에도 물어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 충분하죠. 그 다음에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이 있는데 이건 뭐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아니 장래 발생하는 건 확실한데 어느 시점에 발생하냐까지도 확정돼 있는 게 확정 기한이고, 발생은 확실한데 시점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자. 이게 뭘까 한번 해보자. 자, 보시죠. 뭘까? 자, 내가 죽으면, 자, 전 재산 너에게 준다. 응? 예? 준다. 이랬어. 그럼 요게 주된 내용의 행위야. 근데 이 주된 내용에 요게 부관이야. 단서를 붙여놓은 거야. 그지? 그러면 요거 부관인데 부관의 종류 중 뭐에 해당될까? 지금 배운 거 적으면 조건을 붙인 걸까? 기한을 붙인 걸까? 기한? 왜 기한이라고 판단했어요? 네? 기한? 왜 기한이라고? 조건이 아니고 기한이라고 판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응? 우리 조건인지 기한인지를 장래 확실하게 발생하냐, 불확실한 거냐 이거잖아. 근데 아니 죽잖아. 우리 언젠지 모르지만 죽어. 발생이 확실해. 죽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야? 기한이지. 그렇죠? 조건이 아니라 기한. 뭐면 붙었다 그래서 조건이 아니에요. 응? 기한. 발생이 확실하니까 기한. 그러면 기한 중에서도 또 뭘까? 응? 시기야, 종기야? 응? 아니, 재산 주는 거에 효력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지. 이 조건이, 기한이 도래해야 그때부터 재산 주는 거에 효력이 생기는 거지. 효력이 발생해 만드는 기한이야. 뭐야? 시기.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죽기는 죽는데 언제 죽는지 시점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그거는 모르지. 발생은 확실한데 시점은 몰라. 그러니까 또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이제 연습해 본 거.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게 붙으면 어떻게 될까? 올해 안에 이게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 올해 안에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되면 이건 조건이 돼요. 왜냐면 죽기는 죽는데 올해 안에 죽을지 내년 죽을지 모르잖아. 불확실하잖아. 그리고 이건 조건이 되고 조건 중에 어쨌든 올해 안에 내가 죽어야 재산 주는 거에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뭐야? 정지 조건을 붙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이해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행정법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민법상의 개인 간의 얘기지만 하여튼 똑같은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자, 그러면 그 정도로 구분하고 종기도래 효과. 이거 지난번에 허가 공부할 때도 했어. 그래서 간단하게만 써놓다. 원칙. 자, 언제까지 허가 효력, 언제까지 인정된다라고 종기를 붙여놨어. 응? 종기가 유효기간이라고 말해도 돼. 응? 종기, 그리고 유효기간을 붙여놓으면 원칙은 뭐야? 그 유효기간, 종기가 도래하면 허가니 하는 주된행위 효력은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응? 하지만 우리 배웠지? 동그라미 2번 두째 줄에
부당하게 짧은 종기를 붙인 경우, 요게 밑줄. 부당하게 짧은 종기가 붙여진 경우, 그지? 이거 지난번에 공부했었을 거야. 아니, 상대방이 이제 신청을 해서 상대방에게 무슨 허가니 면허를 내주는데 이거 통상 10년은 해야 뭔가 투자했고 이익 얻고 하는 게 통상 10년간은 해줘야 되는 거야, 허가 유효기간을. 근데 행정위원회 1년만 허가해줬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너무 짧게 붙인 거잖아. 그럼 그거 뭐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럼 그거 1년만 허가한다는 뜻으로 붙인 게 아니라 애초에 1년 허가 내준 걸 그 허가 내줄 당시에 조건을 그렇게 깐 거다. 그 상태의 조건을 보고 1년 동안만 일단 허가 존속시키고 1년 될 때마다 또 그 상황 바뀐 거 고려해서 또 다시 연장 이렇게 조건을 바꿔가면서 연장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붙인 거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였어. 그쵸? 응? 그래서 이번의 핵심은 부당하게 짧은 종기 붙여진 경우는 그거는 그 유효기간, 허가 유효기간을, 존속기간을 그렇게 짧게 인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애초에 내준, 그 짧게 내준 허가, 그 당시의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인정하고 계속 조건을 바꿔가면서 연장을 해주려는 뜻으로 붙인 거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게 판례다. 그죠?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기한에서 갱신 얘기가 나옵니다. 갱신. 자, 1번하고 2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국민이 여기 갱신이라는 거는 연장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허가 유효기간 5년 내줬는데 5년이 다 돼가, 그러면 허가받은 자가 행정기관에 나 다시 허가 연장해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게 갱신 신청이래요. 근데 이 행정기관에게 연장해달라, 갱신해달라 신청 1번 언제 했대? 종기 도래 전에,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한 경우죠. 그럼 원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효기간 연장해달라는 갱신 신청이 들어왔으면 행정기관은 기억번 그냥 읽고 지나가. 신청을 받고 연장을 해줄 거냐 아니냐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재량이야. 재량이라 하더라도 또 재량도 남용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특별히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 한 연장을 해주는 쪽으로 운영을 했죠. 넘어가죠. 자, 동그라미 니은 번호. 상대방은 완전히 적법하게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갱신해달라고 신청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때까지가 유효기간이야. 허가 끝나는 기간이 이때까지야, 유효기간. 근데 상대방은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갱신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근데 행정기관이 심사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서 이게 유효기간 지나서까지도 아직 갱신해줄지 결정을 안 내린 거야. 그러다가 이때 와서 뒤늦게 유효기간 지난 다음에 갱신해준다고, 유효기간 연장해준다고 갱신해주는 결정을 이때 내려줬어. 그러면 사실 유효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럼 이 사이에는 허가 효력이 없어진 걸까?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지. 신청이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신청이 들어갔는데 행정기관의 심사하는 기간이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뒤늦게 이제 연장해주는 갱신 결정이 내려지면 허가는 효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소급해서 이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거로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외우지 않아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자,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이에요. 2번은 종기 도래 후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상대방이 허가 연장해 주세요 하고 신청했다는 거지. 그러면 유효기간이 이미 여기서 봐. 이제 신청이 이때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까지가 유효기간인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갱신 신청. 그러면 종전의 허가는 어떻게 됐어? 유효기간이 지남으로써 종전 허가는 이미 자동으로 상실돼 버렸고, 지나서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건 연장될 게 없어. 종전 허가가 없어졌으니까 연장해서 내주는 게 없는 거예요. 연장해 줄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시 새로운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 뭐라고 그랬어? 이미 유효기간이 끝나는 종기가 다 도래한 후에 상대방이 갱신해달라고 행정위원회에 신청했다면 이건 뭐라고? 진짜로 갱신해달라는 신청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를 다시 내달라고 신청한 거다. 응? 그리고 행정위원은 새로이 허가를 내줄지 말지 또 법 바뀐 거 다 따져보고 새로이 허가 내줄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지. 응? 그래서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기획법처럼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보고 너 법도 바뀌고 했으니까 요건이 허가받을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거부해.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러면 종전에 허가받아갖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영업했는데 새로운 허가를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막 자기 기득권을 침해했네 뭐 이런 거 주장해도 그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자, 어쨌든 중요한. 그럼 판례로 다시 한번 확인. 판례로 확인. 1번 보자. 1번에 말하자면 세 가지가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첫 번째는 뭐야? 허가를 내주면서 유효기간, 종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원칙은 뭐래?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허가는 당연히 소멸하는 거다. 이게 하나 당연하지. 근데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줄에 뭐야? 너무나 성질상 짧게 유효기간을 붙여놨대 행정위원회. 이런 경우는 뭐로 해석해야 된다고? 응?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한 얘기 반복이니까 어떤 사람이 적어도 뭐 수집 영업 허가를 내준다 가정을 하면 그러면 통상 뭐 투자해서 뭐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이익을 보려면 통상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허가 기간을 줘야 된다. 뭐 5년의 유효 기간이 있어.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5년의 허가를 내줘야 이치에 맞는 건데 1년 허가를 해서 1년씩. 응? 그러면 이게 성질상 너무 짧게 붙인 경우 뭐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 1년은 허가의 유효기간, 허가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내준 조건을, 애초에 허가 내준 조건을 1년간만 유지시킨다. 그 조건을 계속 갱신해 가면서 연장해줄 때마다 조건을 바꿔가면서 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네. 여기까지 했지? 안 한 게 이제 세 번째로 나왔어. 근데 어쨌든 그래갖고 상대방 또 연장, 또 1년 해줬어. 응? 또 1년 되니까 또 조건을 또 바꿔가면서 또 1년 연장해줬어. 응? 그래서 계속 연장해줘서 이거 다 해보자. 1년 연장. 또 1년 연장. 다 합산했더니 어떻게 돼? 4번이나 연장을 해줬어. 애초에 허가를. 그러면 다 합치면 5년 동안 허가한 거와 마찬가지 결과되죠. 근데 또 연장해달래. 이때는 거부해도 문제가 없다. 응? 왜냐면 충분히 상대방 영업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다 연장을 해줬다면 그 다음에 또 연장해달라고 신청해야 할 때는 반드시 연장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줄에 그랬지? 당초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그치? 이거 연장된 기간 전체를 다 합쳐볼 때 애초에 허가할 때 충분히 필요한 기간이 다 됐다면 그죠? 그래서 부당하게 짧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에 연장 신청 또 해오면 그때는 뭐야? 응? 반드시 또 연장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고 불허가할 수도 있는 거다. 그 이해했죠? 예. 그리고 2번 판례는 항상 연장은 어때? 아무리 이거 있잖아. 이거 아무리 이 부당하게 이제 5년은 해줘야 되는데 짧게 1년을 내줬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또 연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1년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돼. 이건 뭐 100%야. 응? 그래서 이번에 아무리 뭐 부당하게 짧게 붙인 것이든 응? 정상적으로 붙인 것이든 어쨌든 연장 허가가 되려면 반드시 상대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 응?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행정위원회 연장 신청. 그래서 이번의 핵심은 연장되려면 반드시 종기도래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응?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 유효기간 끝난 다음에 연장 신청은 그건 새로운 허가 신청밖에 안 되니까. 응? 그래서 이번의 핵심은 종기도래 이전에 연장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고. 3번은 이미 했지. 종전의 유효기간이 다 지난 뒤에 연장 신청은 이거는 표현 그대로 연장 허가해달라, 연장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즉 갱신 신청으로 볼 게 아니라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보고 그에 맞춰 행정위원회 결정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응? 내가 공부한 거고
자, 그 다음이 부담이라는 주제가 있어. 그러니까 부관의 종류 중 지금 조건, 기한, 기한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 중에서는 요 부담이라는 게 이제 좀 공부해야 될 게 좀 있고, 나머지는 되게 간순해. 네? 그래서 요 뒷얘기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밥을 먹고 2시 5분부터 부담에 대한 얘기를 요 부관까지 공부하고 나서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또 기출문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